요거는 이제 실적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다는 거는 지금까지는 그랬죠. 근데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전망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1분기 실적 잘 나왔다. 그걸 가지고 우리도 이제 1분기 실적 좋았어. 와! 플레이 나오다가 잘못하게 되면 거의 고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1분기부터 잘 몰라요. 지금 네. 공급망이 어떻게 변할지, 그 다음에 기업들은 다 지금 좌충우돌하고 있는 사이인데 지금 시장의 트렌드는 AI 소프트웨어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정책 테마로 보기엔 너무 아까운 섹터이기도 하고 오늘 또 특이한 거는 외국인들은 주식 사고 싶지가 않아요. 되게 이상한 현상인 것 같은데 지금 올해까지 계속 나오는 게 과장님 네. 외국인들 언제 삽니까? 자,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또 짧게 총평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가 다 어제 약세를 좀 만회하는 강세가 나와서 확실히 시장은 어쨌든 관세에 대한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것만 조금 완화된다면 계속해서 위로 좀 회복하려고 하는 에너지는 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어떤 주도주들의 흐름, 뭐 조선 방산, 뭐 최근에는 변압기까지도 좀 강세 보이고 있고, 그리고 소비재 쪽 뭐 화장품이나 음식료도 오늘은 좀 계속해서 강세 보이는 모습을 회복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 회복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하루였다. 네, 대표님은요? 네, 또 조금 올라와서 주식 줄였더니 그래서 갑자기 또 쫙 올라오네요. 당황하지 말고.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는 많이 밀려서 나오는 이제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좀 이제 여기서 밀리면 좀 섭하지. 한 분위기도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특히 그렇다고 해서 오늘 뭐 지수가 강하게 움직였다기보다는 지수는 어차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세게 변화가 나오지 않는다. 지수는 묶어버릴 거예요. 네, 그러면 다 이러고 손가락 빨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뭐라도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반도체 쉰다. 그러면 그냥 또 열심히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 그런 단계구나.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붙어야죠. 예, 네. 그런 섹터들 붙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 보니까 너무 피곤해요. 네, 장중에 거의 그냥 뭐 어디 시달리는 기분이에요. 뭐 매매는 한다고 하더라도 끝나고 나면 요즘에 자꾸 어디가 아픈 것 같고 나이 탓인가요? 그렇게 웃으셨죠? 예. 얼마 안 금방입니다. 그래서 네. 좀 그래요. 그냥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많이 피로는 가중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보니까 이거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네, 일단 그래도 미국 증시와는 차별화가 움직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예. 그냥 올해는 국장입니다. 벌써 한 9번째 말씀드린 것 같은데, 회복 에너지. 그러니까 매매를 한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미국이 빠지잖아요. 사고 싶은 열의가 없어요.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탄력이나 본다고 하더라도. 근데 한국의 종목들은 밀리면 뭐 이제 지수 관련된 쪽은 이제 떼놓겠습니다. 관세 관련된 쪽은 일단 떼놓겠습니다. 근데 나머지 종목들은 오히려 밀린다 그러면 다시 돌린다든가 아니면 또 막 지켜요. 그러니까 종목 쪽에서도 지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튀어나가는 게 생각보다 빠르고 강하다는 걸 봤을 때는 그냥 한국에서 해야겠다는 생각은 여전히 오늘도 또 생각하고 있고, 네. 그런 쪽에서 대만이 약하게 끝났는데 그 끝남과 하면서 그 동시에 TSMC 실적 발표했거든요. 예, 좋게 나왔네요. 생각보다 잘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TSMC와 함께 대만은 뭐 내일 또 다시 갈 길을 가는데 미국만 큰 변화 없으면 그렇게 갈 것 같은데, 오다 보니까 일라이릴리가 한 10% 이상 쫙 올라가네요. 시간에서. 뭔지 모르겠어요. 보려고 그랬는데 네. 대표님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이 중요한 걸 그래서 그냥 들어왔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또 보시면서 댓글로 달아주시지 않을까. 일라이릴리요. 예, 네. 시청자 제보 받습니다. 1588. 왜 오르는 애야? 예, 네. 예. 실시간 채팅창에 네.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상품 있으신 거죠, 앵커님? 뭐라고요? 상품 채택되신 질문 것 같아요. 올려주시면 김 대표님께서 상품이요? 대답해 주시는 걸로. 그렇죠. 예. 어떨까요? 그거 좋네요. 네, 예, 커피 알겠습니다. 같은 건 없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 오늘 또 특이한 거는 외국인들은 주식 사고 싶지가 않아요. 네. 지금 되게 이상한 현상인 것 같은데 지금 올해까지 계속 나오는 게 과장님 네. 외국인들 언제 삽니까? 저도 그들의 마음을 잘 모르겠는데, 전화 안 되세요? 예. 아유, 네, 외국인들이 지금 보면 사는 종목은 사요. 그렇죠. 네, 파는 종목이 이제 대형주라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출 기반이고 지금 네. 환율도 조금 수출에는 비우호적이고 하다 보니까
대형주를 팔고 근데 뭐 보면은 조선, 방산 이것만 이제 집중적으로 사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냥 사는 거 그냥 보고 답안지가 나와 있으니까 그 답안지 보고 그냥 예, 가면 예. 아, 그냥 감사합니다. 읽고 답안지대로.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토크였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거 방향을 또 선물 가지고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변화 나온다 그러면 오늘 현물하고 선물 둘 다 밀린 매도한다. 그러면 일단 종가 별로 안 좋겠구나 생각하고 선물은 버티는데 그러면은 이거 봐라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또 쓱 하고 기관 특히 연기금 사고 있고 그런 기관 쪽에서 막 또 움직이더라고요. 붙어주면은 그건 바로 또 종목으로 연결되고 이러다가 이제 거의 눈치 보기의 끝판왕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넙치 될 것 같고. 네. 예. 그래서 강섭종 보게 되면은 오늘 일단 웹툰 영상 콘텐츠 이쪽은 그냥 뭐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또 우리 야당 전 대표께서 또 열심히 또 방문한 데마다 네. 네, 지금 뭐 경선 후보라고 말씀하셔도 되는 거죠. 뭐. 너무 어려워요. 아, 네. 네. 네, 왜- 후보라고 말씀하셔도 뭐 크게 틀린 건 아닙니다. 네. 유력 대선 후보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그렇죠, 뭐. 네. 네. 아무튼 그래서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엔터까지도 약간 확산되는 과정이 이어지는데 여기는 이제 계속 지금 솔솔솔 그런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자꾸 이제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쪽에서 보니까 누가 듀엣을 하는데 그 누가 중국 유명 가수랑 듀엣해서 앨범 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거 이름을 까먹었어요. 예. 요즘 그 일이에요. 깜빡깜빡해요. 네. 예, 이런 것 같고 우리 관장님 말씀하셨듯이 방산, 조선 이쪽은 축으로 움직이고 있고 또 그렇게 고생시켰던 전선 전력기기도 이제 다시 고개를 드는 것 같고요. 이것도 결국에는 뭐 펀더멘탈 크기 상관없는데 이번에 또 우리도 AI 뭐 투자 뭐 10조, 100조였나요? 100조. 예. 그 다음에 또 200조 나왔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300, 예. 합치면 300조. 아, 합치는 겁니까? 네. 그런 쪽으로 나와서 이쪽도 계속 뭐, 그 분위기 나쁜 것 같지 않은데 오늘 또 특이한 게 신재생 쪽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신재생만 움직였나 봤더니 원자력도 같이 고개를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얘는 좋고 얘는 안 좋고가 아니라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쏟는 쪽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특히 오늘 태양광 쪽이 강했는데 태양광 관련된 쪽 뉴스 나온 거는 이거는 벌써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인데 갔다가 기사만 됐다고 그래서 오늘 또 확 올라가는 건 좀 그렇지 그래요? 않습니까? 예. 뭐 아니 원래 저희가 알고 있었어요. 지금 관세 면제라는 거. 네. 거기 태양광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전혀 안 움직이다가 이거 가지고 또 기사화되다 보니까 갑자기 움직이는데 거기다가 또 패널의 재료가 되는 물질.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관세 면제 대상에 그렇습니다. 들어가 예. 있다. 네. 예. 그러니까 인구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뭐 범위를 조금 더 좁혀줬다고 봐야 될까요? 뭐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왔던 건데 그런 거 가지고 그렇고 근데 이게 지금 태양광이 그러면 다 영원하게 관세 면제냐? 아닙니다. 네. 품목별 관세를 다시 빼기 위해서 일단은 면제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반도체 똑같고 지금 의약품 똑같고 그런 품목별 관세는 좀 따로 대응을 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 끝난 건 아니죠. 네. 그런 쪽에서 일단은 주가는 반응했고 게다가 이제 또 이쪽도 또 대선 주자들이 얘기할 거 아니냐 뭐 이런 쪽으로 또 약간 밑밥이 좀 깔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쪽에서 원자력은 생각보다 오늘 조금 강한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계 리포트가 나왔는데 거기서 좀 영향 받았나 뭐 그런 쪽인 것 같고 그건 예. 이따 또 질문 드릴게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자료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 일단 예, 그건 좀 더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화장품까지 강했는데 약세는 뭐 그냥 그냥 그랬다. 별로 뭐 특별히 뭐 눈에 띄는 건 별로 없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1912 관련해서 시청자 제이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경구형 비만 치료제 오르포의 임상 성공 발표 장전 11% 상승 중이다 라는 건데 경구형이요? 네, 경구용이라고 경구형이라고 지금 경구용. 말씀하셨는데 뭐 이게 공식적인 어떤 보도가 나오거나 하면 그것도 저희가 바로 전해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이제 제이님께서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다. 바로 적고 계세요. 네. 경구형, 설경구형.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자, 과장님께서는 이제 쭉 오늘 그 장 흐름 들으시면서 조금 더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뭐 너무 다 좋은 네. 섹터들을 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지금 뭐 모멘텀 다 체크해 주셨고 네. 지금 오늘 장은 저는 굉장히 좀 에너지가 있었던 것 같았는데 지금 보면 누군가 엄청나게 매수를 하려고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팔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가만히 서 있는데 누가 뒤에서 이렇게 툭 밀어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막 달려나가는 그런 느낌 아니고 아무도 뭐 열심히 팔려고 하지 않으니까 조금만 사줘도 이렇게 튕겨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고, 뭐 장은 어쨌든 관세 불확실성이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중심도 잡기 힘들고 그리고 좀 지치실 것 같아요. 네. 요즘 관세 그 트럼프 관세를 양자 관세라고 얘기하는 거 아시죠? 양자 관세요? 예, 있는데 없었고 아, 중첩 없었는데 상태라는 있다고. 말인가요? 예, 예. 있는데 없고 없다가 있고 뭐 이런 네. 상태라고 양자 관세라고 아. 트렌디한 용어를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요새 무슨 말씀 드리냐면 벚꽃 보러 가시라고. 벚꽃. 예, 아. 그 관세 보고 있어봤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그걸 보고 있어봤자 의미가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벚꽃 보러 가시라고 하고 있고, 일단 저는 관세 이슈는 일단 좀 저는 국가별로는 이제는 큰 이슈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저는 이제 산업별로 조금 남은 것 같은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수혜 피해가 있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언제 사냐 네. 하시는데 결국 우리나라 살려면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라든지 뭐 자동차 이런 쪽이 아직 확정이 안 됐다 보니까 그런 이슈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삼성전자 못 가니까 그 밑에 단의 종목 플레이는 굉장히 세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만의 고유의 지금 모멘텀 있잖아요. 조기 대선으로 인한 정책 수혜주들. 아까 그렇죠. 말씀해 주셨던 뭐 웹툰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이외에도 뭐 AI. 근데 저는 AI는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투자 사이클에 소비 사이클로 넘어가는 단계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 뭐 어떤 특정 후보만 AI를 이 정책 수혜로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다 AI는 정책으로 제 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AI는 뭐 정책으로 꼭 삼지 않더라도 지금 이제 어쨌든 테마를 타서 뭐 돈을 버는 기업이든 못 버는 기업이든 모르지만 뭐 궁극적으로는 뭐 트렌디한 섹터들이 다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저는 이게 궁금한 게 지금 그 미국 그러니까 뉴욕 증시와 우리 증시 디커플링 나오는 게 그쪽은 관세 관련해서 뭐 나오면 팍 주저앉는 느낌이 있는데 우리는 안 그렇단 말이죠. 네. 그러면 지금 국내 증시는 관세 관련해서의 악재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일단은 선반영은 저는 이번 관세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사실 그 관세가 이제 처음 상호 관세가 나오기 며칠 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이제 동네 보통 이제 조금 안 좋은 말로 깡패? 라고 얘기를 하죠. 네. 골목에 조금 이제 무서운 형들 있잖아요. 네. 그 형들이 돈을 뺏는 되게 쉬운 방법이 너 돈 있니? 이 대화로 시작하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몇 대 때리고 시작하면 돈이 좀 빨리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분이 지금 급하기 때문에 중간 선거를 승리로 이끄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급하기 때문에 몇 대 때리고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외로 굉장히 관세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몇 대 때릴 거니까. 그래서 근데 그게 끝일 수도 있는 거죠. 그거에서 더 이상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관세에 대한 이슈는 일단 1차적으로는 저는 반영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는 우리나라 상대적인 섹터들이 좀 강한 것은 지금 보시면 방산, 조선. 사실 관세와 좀 무관한 섹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방산이 센 거는 일단은 그 지금 중국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일본하고 협상하는 거 보더라도 지금 방위비를 받으려고 맞아요. 네, 하는 것도 하나 있잖아요. LNG를 수출하고 방위비를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 방위비를 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놨다는 것은 방산 섹터가 수혜 섹터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관세와 좀 무관하기 때문에 플러스 요인이 있을 수 있는 거고, 하나 또 화장품 같은 경우는 네. 예를 들어서 프랑스 화장품이 미국에 갔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 화장품이 미국에 갔을 때 다 관세를 이제 부과를 받을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20%를 부과받아도 10,000원짜리가 12,000원이 되고 20,000원짜리가 24,000원이 돼요. 근데 프랑스 건 안 그렇거든요. 프랑스 거는 뭐 한 개당 10만 원? 그러면은 12만 원이 되고 24만 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 있는 우리나라의 화장품이 더 가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화장품은 더블 모멘텀인 거는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어쨌든 수출을 못할 상황이 되다 보니 내수를 부양하자. 네. 예, 그걸로 지금 어쨌든 GDP를 성장을 맞추자. 이런 기조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또 이제 중국 쪽에서
뭐 로컬 브랜드의 고객사가 많은 뭐 코스맥스나 뭐 그쪽에서 잘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가 막 부각이 되면서 이제 막 상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약간은 피해 있는 오히려 그 지금 관세 이슈가 수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쪽들을 아주 똑똑하게 또 그쪽을 또 주도주로 지금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증시에 대한 이제 상황을 점검을 한번 해주셨는데 JP모건 보고서가 있다면서요. 한국 주식이 하반기가 됐을 때는 2,700에 나올 거다. 이 내용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그냥 네 소개는 시켜드릴 텐데 네. 그냥 흘려 들으세요. 네. 좋은 내용만 있나 보죠? 네. 그러니까 가끔 제가 이런 거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네. 극단적인 것만 보다가 오늘 보니까 그나마 웬일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실상을 조금 모르고 얘기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는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보시고 어제도 잠깐 방송에서 오늘 가져오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쭉 정리를 하니까 결국은 그 얘기더라고요. 예, 한국은 악재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악재 좀 반영한 게 있다. 작년에 미리 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되면 올해는 좀 낫겠다라는 쪽들. 그래서 내용이 위험 대비 수익이 더 나아지는 구간. 그러니까 그 추가 하락보다는 수익이 좀 더 열려 있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뭐 제목 마음에 드십니까, 이거는? 네. 뭐 조금 좋아요. 나아지는 느낌이네요. 네. 예.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는 것 같아서 네. 예,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게 네. 나아지는 구간이라고 하니까 지금에서 더 나빠지진 않겠다 같은 정도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배로 들어가시다 배로. 네. 예, 그런 거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일단 비중 축소해서 중립으로 상향을 시켰고 타겟이 그러면 좀 더 쓰지 2,700이 뭡니까 이게 예, 조금 더 해주지 예, 네. 그런 쪽으로 보는데 일단 그나마 시장에서 나오는 것들 봤을 때는 리스크가 많이 현실화됐다라는 쪽들 그리고 또 위험 대비 수익이 더 높겠다라는 쪽을 평가를 했고 게다가 또 공매도 재개가 되는데 이걸 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좀 풀어나가셨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팔고 있는 요인은 그냥 리스크 오프예요. 네, 그들도 그러니까 주식 자체를 다 팔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쪽이다 보니까 한국은 뭐 이뻐서 이건 지금 눈에 안 들어옵니다. 일단 팔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지금 3월달 말부터 4월달까지 넷플로우 보게 되면 절벽이에요. 다도 팔고 좀 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일단 거기서 조금 좀 현금화한 거 그냥 두기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금으로 가고 있고 네. 어제 잠깐 소개시켜드렸던 뭐 스위스 프랑 뭐 엔 뭐 이런 식으로 딱 들어가는 이런 과정인 것 같은데 그런데 끝났다 조금 좀 낮았다 그러면 급하게 자금 빠져나간 것도 돌아올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과정 쪽에서 우리는 또 공매도가 제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요즘 외국인들 매도하는 거에 약 한 60% 이상은 60%? 70% 가까이는 공매도입니다. 네, 그러면 그거는 정리가 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좀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최장 1년입니다. 1년까지 이상으로 못 가요. 그거 가고 있으면은 신고해야 돼요. 네. 간첩 신고 112 뭐 이러면서 신고해야 돼. 공매도도 신고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 안까지 어느 정도 일정한 법위까지 많이 빠졌다 그러면 바로 또 정리가 들어가겠죠. 여러 가지 봤었을 때 공매도 재개는 어떻게 보면 또 반대 효과도 있을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관세 정책 뭐 어쩌고 저쩌고 정치 불확실성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는 해소가 될 걸로 보는데 요거는 이제 실적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다는 거는 일단은 지금까지는 그랬죠. 근데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전망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1분기 실적 잘 나왔다. 그거 가지고 털어내냐?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TSMC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근데 네. 오늘 TSMC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시간으로는 한 3%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는 요인 중에 하나는 KPX 관련된 쪽에서 여전히 빅테크 기업들이 그렇게 크게 꺾지 않았다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걸로 보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우리도 이제 1분기 실적 좋았어 와 플레이 나오다가 예 잘못하게 되면 거의 고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다 2분기부터는 잘 몰라요. 지금 네. 공급망이 어떻게 변할지 그다음에 기업들은 다 지금 좌충우돌하고 있는 사이인데 거기서 실적이 제대로 나올 수가 일단은 없겠죠. 그러니까 그거 감안하고 실적을 보는 게 일단 맞겠다라고 보고 있고 한국 경제가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신호. 이건 뭐 바닥을 예, 바닥인지 이런 건 함부로 얘기하는 것 같진 않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보다 보니까 섹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화학 업종에서 비중 확대 화학을 왜 비중 확대했었을까 싶게 되면은 중국 영향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 아니면은 이거는 당장 Q보다는 P가 올라가서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배터리를 약간 올렸네요. 중립으로 바꿨고
방어주 경기 방어주 선호한다 그래서 한국전력 열심히 사나요? 뭐 이런 생각 들고 있고 조선과 전력 장비는 고평가다. 그래서 비중 축소로 얘기를 하네요. 조선 전력 장비 자동차 이쪽은 부담 안 좋게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틀렸으면 사과를 해야 되겠죠. 조선은 사과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아, 네, 이거는 고평가가 아니다. 전력 장비도 사과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보니까 어젠가 그저께 이영훈 이사님이 그러시는데 JP모건에는 조선 애널리스트가 없대요.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네, 정말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외국계 증권사의 한국 담당은 모든 섹터의 담당 애널리스트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간혹 이렇게 전략 보고서가 나올 때에는 전체 전략 애널리스트가 섹터의 밸류에이션만 가지고 낸 보고서를 이제 기사화되면서 나오기도 합니다. 밸류로 보면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고 다행이다. 네. 왜 이게 청개구리 같죠 제가? 네. 그러고 저는 확인을 안 했으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뭐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예, 나중에 다시 보고서 바꾸시고요. 예, 그런 쪽에서 일단 그런 쪽으로 봤는데 분위기는 그래도 시장 뭐 주된 주류와 다르게 그래도 바꾸는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쪽들은 체크를 해봐야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말 그대로 그 사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아까 전에 말씀해주신 좀 잘 모르고 쓴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 요거 하나였나요? 뭐 전력 장비도 그렇고 자동차도 모르겠습니다. 비중을 여기 와서 축소를 하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하는 사람과 아니면 뭐 이렇게 전략 짜는 사람과의 차이는 있겠죠. 근데 그리고 배터리도 이왕이면은 좀 좋게 얘기를 하지. 제가 보기엔 오늘 보니까 또 ESS 쪽은 다 가져오는 분위기인데 지금 중국 쪽 막아놓고 아까 계약 나온 거 보니까 유럽 쪽에서 나왔고 일본 쪽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다들 그쪽에서는 괜히 중국 거 썼다가 괜히 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우회로 들어가는데 그것도 미국 관세 맞게 되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쪽은 괜찮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ESS 관련된 쪽은 나중에 한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JP 모건보다 김민수 대표님의 정리를 더 신뢰합니다. 음. 네. 다음에 정리해 주시는 걸 그러니까요. 보는 걸로 하시죠. 네. 저 계속 나오나요? 네. 그러면 유영화 과장님의 네, 정리를 주요 이슈로 한번 가볼게요. 주요 이슈를 보는 게 낫겠죠. 자, 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 네, 어떤 게 또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장의 주도주를 이제 정리를 해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뭐 앞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우리나라는 사실 사고 있진 않아요. 기관도 사실은 이제 연기금이 이미 어느 정도의 그 주식 비중을 채웠기 때문에 그냥 조금씩 사는 수준인데 일단은 외국인 최근 5영업일 동안 매수한 종목들을 보면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은 판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이제 내부적으로 좀 금액적으로 보면은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냥 딱 조선, 방산 네, 그 두 섹터를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공매도도 재개된 상황에서 아까 지금 JP모건 만약에 저 뷰가 맞다면 매도가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네, 조선 고평가라면. 네, 그래서 밸류만 보고 사는 것 같진 않고 모멘텀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은 또 미국이 중국에 대한 선박 규제를 명확하게 또 제시를 할 거라서 그것에 대한 어떤 혜택 그리고 이제 군함에 대한 어떤 이슈들 그 상호관세 나오고 그날이었던가 그날 또 행정명령을 같이 냈어요 조선에 대해서. 네, 조선 선박에 대해서 이제 빨리 이제 발주를 해서 뭔가 우리가 이 부분을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행정명령 같이 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오히려 더 조선은 더 강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방산도 마찬가지죠. 방산도 마찬가지인데 뭐 방산 쪽으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조선과 방산을 다 겸비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도 뭐 미포도 그렇고 엔진, 솔루션, 엔진 뭐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히 이제 퓨어한 조선주 그다음에 LNG를 뭔가 LNG 쪽의 기자재들 거기까지 다 같이 지금 주도주격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지금 시장에서 명확한 주도주
섹터라고 볼 수 있고 방사는 당연히 아실 거고 이번 실적도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기관 쪽으로 보면 저는 이제 기관은 총 기관을 보기보다는 사모펀드랑 연기금 쪽에서 이 시총에서 얼마나 샀는지를 좀 보는데 이게 이제 5영업일 동안 제가 꼽은 건데 네.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관들도 수익률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선을 사고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쪽을 이제 기관들은 좀 타겟해가지고 많이 사고 있고요. 화장품 그다음에 이제 미용의료 근데 미용의료 중에서도 지금 보시면 뭐 메디톡스 같은 것들이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사는데 실제로는 지금 글로벌 텍스프리를 굉장히 많이 사고 있죠. 글로벌 텍스프리는 이제 매출 비중에서 절반이 25%는 화장품이고요. 그러니까 올리브영 같은 데서 이제 그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미용의료 쪽이 그러니까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쪽이라서 지금 의료 관광 이게 대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이 지금 굉장히 기관들은 많이 사고 있는 그런 쪽이고 이제 아무래도 AI 소프트웨어는 사실 미국에서도 AI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이 최근에 뭐 시장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조하게 잘 버티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정책 수혜주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잘 가고 있고요. 그래서 방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저는 방산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것들 주도주는 사실 이제 그 공매도 시작되면서 야 이거 뭐 너무 비싸니까 공매도에 타겟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이번 공매도가 이제 그 딱 시작되고 나서 느낀 게 주도주는 공매도나 이런 이슈에 대해서 좀 무관하구나라고 생각한 게 주도주는 어쨌든 글로벌 트렌드잖아요. 근데 이 방산이 우리나라 방산만 이렇게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유럽에 뭐 라인메탈 같은 종목들 라인메탈이 어젠가 신고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다 빠졌잖아요. 근데도 지금 52주 신고가 가는 종목도 있어요. 라인메탈이 지금 신고가 갔거든요. 최근에 발표한 게 향후 5년 동안 수주 잔고가 6배가 늘어날 것 같대요. 이런 산업이 잘 없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라인메탈 대표거든요. 좀 무섭게 생기셨죠. 근데 이분이 독일의 국방 지출의 상한선이 사라졌다. 요즘 최근에 유럽에서 뭐 결의했잖아요. 네. 그런 걸로 인해서 그래서 연간 지출이 1,500조 원 정도가 증가할 것 같다. 또 약간 나토는 좀 카르텔 같은 게 있으니까 또 어쨌든 이쪽으로 좀 많이 줄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또 가성비 좋은 우리나라에도 줄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이 지금 그냥 뭐 어떤 테마 이런 게 아니고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해도 이걸 건드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쇼커버를 생각을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글로벌 트렌드라고 보고 있고 AI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AI 소프트웨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정책 테마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건 정책 테마로 보기엔 너무 아까운 섹터이기도 하고 그 작년 3월부터 그러니까 작년 3분기부터 특징적으로 나왔던 게 AI 소프트웨어들의 이제 호실적이거든요. 글로벌 트렌드인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앞단에서 우리 좀 지금 돈 잘 벌고 있고 앞으로도 AI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던 기업이 바로 ASP라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 회사는 우리나라 더존비즈온 아시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더존비즈온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ERP 시스템의 글로벌 1위 기업이고 우리나라에서도 1위를 하는 기업이고 네. 우리나라 2위가 SAP입니다. SAP. ASP라고 그랬나요? 제가 네, 여기 맨날 있네요. 헷갈려요. 예. SAP. SAP가 일단은 지금 글로벌 1등인데 이 회사가 제가 이제 재작년에는 굉장히 비만 치료제를 좋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시총 1위가 노보노디스크였거든요. 근데 노보노디스크를 이제 앞질렀어요. 근데 저는 시가총액은 트렌드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 시총에서도 조선이나 방산이 시총을 굉장히 많이 앞서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글로벌에서도 이런 AI 소프트웨어 기업이 어쨌든 비만 치료제 같은 그런 성장이 좋은 회사들을 누르고 어쨌든 시총 1위로 올라선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트렌드는 AI 소프트웨어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돈 버는 AI들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작년 3분기부터 좋았던 이유는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미리 인프라를 잘 깔아놨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는 거기 돈 이제 수익을 거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뭐 대선 테마 관련된 이런 종목이기도 하지만 뭐 그런 종목들은 일부 있을 수 있는 거고 돈 버는 AI 쪽으로 저는 앞으로는 계속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네.
조선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AI 네. 소프트웨어 이런 쪽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뭐 대선에서 언급된다고 해서 주목할 만한 것이 아니라 아예 글로벌 시장 트렌드다. 일부 이제 돈을 버는 기업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더존비존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이제 인터넷 뱅크 진출 안 한다고 빠지긴 했지만 돈 굉장히 잘 벌고 있거든요. AI 관련된 업셀링도 잘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이제 펀더멘탈을 다시 재평가 받을 시기가 저는 왔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약간 분위기를 좀 바꿔서 네. 지금 SK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 네, 이 동맹의 균열이 일어나는 거냐? 지금 이것 때문에 그 주가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자, 이 이야기 좀 자세하게 대표님께서 좀 해주실까요? 뭐 TC 본더 가격을 한미반도체가 SK 하이닉스한테 올려받겠다 뭐 이렇게 선언을 했다면서요. 뭐 삼성전자가 교체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는 나왔다는데 사실인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모르죠. 저도 모르는데 기사 한 장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제가 추측을 하는데 가격 인상은 확실한 거죠? 인상은 맞습니다. 4월 27일 날 28% 가격 인상되는 거를 받을 건지 말 건지 그 결정을 네. 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근데 대안은 없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네? 하이닉스 입장에서 현재 대안은 없지 않습니까? 태안이 있죠. 한화. 아, 네. 네. 이제 저기- 한화 비전이 그만큼 이제 해줄 수 있느냐 이것도 네. 예, 의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번 기사의 가장 큰 핵심은 소설을 많이 썼어요. 솔직히 보게 되면 그러니까 약간 감정적인 얘기를 더 많이 달아봤습니다. 확인해줄 수도 없는 이런 내용들. 왜냐면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아시죠? 그 대나무숲 블라인드. 아, 네. 예. 아, 그런가요? 거기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발출해서 쓴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사 내용들이. 네, 근데 근데 두 기업이 계속 지금 설왕설래 하고 있어요. 두 예. 기업의 그 직원분들이.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한쪽 편에 이거 좀 그림이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쓰는 이런 쪽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뭐가 어떻게 됐다라는 얘기는 그냥 기사를 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이렇게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그냥 진실은 그러니까 알고 있는 팩트는 그거죠. 원래 SK하이닉스가 한미반도체랑 2017년부터 같이 사업을 그러니까 개발을 해왔습니다. HBM 본딩 장비 개발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가장 오래됐고 그래도 오래됐으니까 우리 이제 커지니까 너랑 같이 주문해야지. 그래도 같이 큰 건 맞아요. 그런 상황들인데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한화가 치고 들어오는 게 저거 우리 거 우리 거 그대로 베낀 것 같은 느낌이 들다 보니까 이제 특허성까지 붙은 네. 거죠. 그쵸. 근데 거기다가 그래도 하이닉스 믿고 있었는데 이게 자꾸 그쪽에서 장비 테스트하더니 그쪽을 갖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기분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네. 그러면서 가격을 올리는데 그 올린 거 받아라. 근데 하이닉스는 싫으니까 가격 왜 올려? 그러면서 그거 갖고 하나 거 더 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단 것 같은데 그거는 아직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진실이라고 하게 되면 하이닉스 쪽으로 만약에 줄어들 것 같다. 한미반도체는 뭐 하겠습니까? 그럼 예전에 아무리 껄끄러웠다고 하더라도 영업일 해야겠죠. 샘성한테 가서. 그쵸. 예. 오늘 나왔던 기사가 그겁니다. 또 삼성 쪽에 본딩 쪽 납품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것도 없잖아요. 또 주가도 이렇게 돼 있는 마당에 뭐 영업할 건 해야겠다. 그렇게 되면 혹시나 그렇게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또 분위기가 바뀌는 거죠. 네. 그러면 3사에 다 납품하는 본딩 장비 회사라는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스토리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된 쪽에선 뭐 그냥 스토리 봐가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보는 게 더 맞겠다라는 생각이고 근데 그나마 전혀 없던 게 새로 하이닉스에 들어가기 시작해서 밸류를 받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한미반도체에서 초기에 멀티플 준 걸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봤던 프리미엄은 사라질 수가 있겠죠. 그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하나 밴드가 또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죠. 그게 빠지는 과정들이고 근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러면 실적은 계속 좋아지는데 예전에 보여줬던 그런 독점적인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멀티플을 줄 수 있겠느냐? 못 줍니다. 시장은 한 번 줬던 거 그 다음에 다시 간다고 해서 그 똑같은 경쟁사가 생겼는데 그걸 어떻게 줄까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한계는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는. 그러니까 어차피 EPS는 확장이 된다 그러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고 한화는 새로운 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없는 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건 새롭게 또 멀티플을 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지금 만약에 트레이더로서 플레이를 한다. 그러면 한화비전이 더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석하면서 근데 많이 빠지면 한미반도체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탄력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갸우뚱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이제 시장이 반응한다고 보시는 게 가장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어서 드리려고 했던 질문이 이 지금 한미 반도체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였거든요. 지금 뭐 TSMC 그 실적 발표 이후나 어떤 전반적인 그 분위기를 봤을 때 AI 관련된 투자나 반도체 칩이나 전망은 좋아 보이니까 한미 반도체도 업황은 괜찮아 보이는데 경쟁자가 나타났다. 이게 굉장히 지금 변수가 많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과장님 얘기를 들으시죠. 저는 얘기를 다 그럴까요? 했고 네. 아마 신규 또 진입자를 좀 좋게 보자라는 관점이신 것 같아요. 네. 한미 반도체 보유자라면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일단 한미반도 그러니까 지금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 측에서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솔벤더를 가져가지 않잖아요. 네, 한미반도체를 솔벤더로 갖고 갔던 거고, 근데 당연히 가격 경쟁 면에서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듀얼 더블 벤더로 갖고 가고 싶은 건데, 그 이제 한미반도체는 나와 함께 개발했잖아. 나만 사랑한다고 했잖아. 이건 거죠. 나만 사랑한다고 했는데 왜 사랑이 변하니, 그런 거고. 근데 이제 약간 이슈가 됐던 거는 이제 CS 인원을 철수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한미 반도체에서 장비를 납품을 하고 그걸 이제 뭔가 약간 이제 AS 같은 것들을 네, 해주는, 관리해주는 그 직원분들을 다 철수시켰다. 뭐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뭐 이제 약간 다들 수면 아래에서는 다들 그랬대 뭐 이랬는데 이게 이제 약간 또 더 수면 위로 올라온 거죠. 양측의 저는 입장은 다 이해가 되는데 일단 그 시장은 냉정하잖아요. 제가 뭐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어떻게 해라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대안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그 대안의 밸류에이션을 좀 따져보는 거죠. 근데 그 대안이라는 게 이제 한화 비전인데 한화 비전에는 이제 사업부가 2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사업부 2개인데 그 2개의 가치에 지금 그 본더 장비의 어떤 가치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제 3월 31일 날 공매도가 딱 재개되고 사람들의 시선은 도대체 누가 타겟이냐 였는데 정말 예상외로 한미반도체였어요. 그게 딱 롱숏이 걸려버린 거예요. 하나비전 롱, 한미반도체 숏으로 딱 걸려서 그날 극명하게, 그리고 최근에 제가 차트로 오늘 못 갖고 왔는데 극명하게 한 1월부터는 갭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의 선택은 그렇습니다. 일단. 근데 뭐 사실 리스크가 아예 없진 않아요. 하나비전 쪽에. 왜냐하면 지금 소송 중이거든요. 네, 한미반도체가 특허 소송. 특허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최종적으로 특허 소송을 이겼다? 한미반도체가 그러면 지금 약간 장비를 좀 여기 납품했던 부분에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요. 시장에는 굉장히 많은 종목이 있다. 이슈가 되는 종목은 일단 펀더멘탈을 번외로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저는 피해 있으신 게 전 좋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가늠을 할 수 없거든요. 방향성을. 내가 뭐 소송에 되게 깊숙이 관여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비중을 줄여라 말아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시장의 어떤 시선은 그렇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조심스럽게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장의 흐름이라는 네. 것은 사실이니까요. 네, 지금 그렇게 짚어주셨고요. 자, 이번엔 대표님께서 조금 전에 그 원자력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료를 지금 제가 살짝 보니까 상당히 상세하게 가지고 오셨는데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실까요? 준비는 많이 했지만 짧게 해라. 네.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왔던 맥쿼리 보고서에서 원자력 관련된 쪽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네. 뉘앙스만 딱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글자 내용들은 그냥 많이 패스할게요. 여기 딱 볼 수 있는 게 주요 수익 기업 가장 먼저 뭐가 나왔죠? 두산 에너빌리티. 네, 이게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맨 처음에 꼽은 건가요? 저희 왠지 그런 거를 왠지 더 챙겨보고 싶어요. 네. 예. 뭐 동방 나오고 뭐 미쯔비시 중공업 뭐 이런 거 쭉 나오는데 이쪽에서 바로 수혜 기업과 SMR 얘기하면서 나오는 쪽이죠. 근데 이런 글 내용들은 봐봐야 지금 저녁 때 잘 안 보이실 거 아닙니까? 다 넘어가고요. 그런 쪽에서 요거 한번 보시죠. 그림을 보게 되면은 원자력이 지금까지 과거 1985년도부터 어떤 식의 변화가 들어왔냐? 그러면 일단
체르노빌 한번 사고가 있었죠. 아. 네. 그리고 또 후쿠시마 원전이 있었죠. 네. 두 개가 터졌을 때마다 그리고 그때 한번 터지고는 그래도 이때 같은 경우는 전 세계가 막 붐이 나올 때다 보니까 경제를 막 키우다 보니까 그나마 유지가 됐었는데 요거 때부터는 확 꺾였습니다. 원자력에 대해서 원자도 끊었지 마. 라는 쪽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뭐가 됐냐면은 원자력은 위험한 거야. 라고 하는 인식들이 상당히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없습니다. 네. 완전히 그냥 이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한때는 6, 70년대에서 그거 오펜하이머 영화 보셨었죠? 네, 봤죠. 그때 이제 나왔던 원자력에 대한 강한 파워와 그 원자력에 대한 그 전력에 대한 흐름들이 일단 확대가 못 시키고 있는 결과가 나왔던 게 이런 이제 일련의 사태와 함께 또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정들도 있었겠지만 그런 쪽으로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글로벌 투자들은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태양광 지금 2020년도부터 나왔던 거 보면 폭발하고 있죠. 가장 많이 늘었고 거기다가 풍력도 꽤 늡니다. 들어오고 있고 게다가 다른 신재생 같은 경우도 뭐 는다고 하더라도 이 두 개가 에너지를 많이 주도를 했었던 거죠. 이산화탄소 규제 쪽과 함께 이쪽을 많이 키운 거죠. 단 지금 원자력은 거의 뭐 없어요. 그러네요.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뭐 예전에 보셔도 아시겠지만 효율적인 측면 쪽에서는 그 투자한 거 대비해서 받는 그러니까 뽑아낼 수 있는 그 원전의 효율로 전기 효율 네. 생각하기에는 못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쪽으로 봤었을 때 네. 볼까요? 그러면 이거 다 이렇게 투자를 안 하고 있는데 일단 효율을 보게 되면은 나머지 또 지금 다들 또 쪽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거의 다른 것보다는 가장 투입되는 비용 대비해서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쪽으로 나오는데 그중에서 원자력 쪽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다 세분화시켰었어요. 근데 그중에서 한국의 3세대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보다 낮은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쭉 봤었을 때 다른 거보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대부분 중국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이렇게 흐름을 보게 되면은 다른 뭐 유틸리티 나오는 태양광보다도 훨씬 더 낮은 비용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너무 소외하고 있는 거 아니야,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쪽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식의 변화가 나오냐면 그래서 SMR이 차세대 기술과 함께 또 바꾸는 이 계기가 된 거고 그러면서 확산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쪽에서는 또 다른 붐이 나올 수 있겠다. 근데 그쪽을 어디를 먼저 보냐면은 미국도 미국이지만 아시아 쪽에서 먼저 우위를 두면서 거기 밸류체인과 함께 성과를 낼 수 있겠다. 라는 쪽에 나온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 그런 이제 맥락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처음에 꼽은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리고 또 맥쿼리가 전통적으로 인프라 또 아시지 않습니까? 네, 예, 호주에서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네. 에너지 관련해서 인프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 그렇죠. 그룹이죠. 네, 인프라, 에너지, 기계 이쪽에서는 되게 조예가 깊어요. 네. 이쪽에서 나오는 거는 그래도 이 사람들은 한 번씩 이렇게 쭉 봅니다. 그런 쪽에서 이런 리포트가 나왔다는 거는 약간 좀 어떤 계기가 되지 않나. 그런 쪽에서 일단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전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좀 설명을 들어봤고요. 자, 이번엔 과장님께서 그 주도주 말씀을 하실 때 AI도 말씀하셨는데 AI 글래스가 2분기에 주목할 만한 모멘텀이 있다.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저번에 제가 나와서 그 메타의 AI 글래스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요게 이제 드디어 저는 조금 확산기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AI가 워낙 발달을 했고 그리고 이제 글래스도 이제 하드웨어도 좀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네. 아시겠지만 최근에 뭔가 그 피지컬 AI의 네. 강국 중국 네. 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은 메타도 아마 대부분의 부품을 그리고 실제로 메타가 이번에 그 AR 글래스 하는데 그 디스플레이를요 한국이 아닌 중국 레도스의 디스플레이를 중국 거를 채택했어요. 그만큼 그 중국도 이제 디스플레이 기술이 되게 발달했고 근데 어쨌든 그런 피지컬 AI의 어떤 부품이나 소재들을 잘 만드는 중국에서 나올 것 같아요. 네,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일단 뭐 메타도 지금 준비하지만 애플도 이제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
네. 이제 조금 실패를 하고 AR 안경 개발을 하겠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스마트폰이 가장 이제 궁극의 엣지 디바이스라고 AI를 담은 활용할 수 있는 엣지 디바이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장은 뭔가 또 새로운 걸 원하거든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AI를 탑재한 AR 글래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AI를 탑재한 AR 글라스인가요? 네. 그래서 제가 AI 글래스라고 얘기합니다. 네. 스마트 글래스라고도 얘기하고. 네. 근데 저는 사실 AI 글래스에 그렇게 크게 진심은 아니었는데, 메타가 지금 워낙 LLM을 잘하고 있잖아요. AI 쪽을 잘하고 있다 보니 본인들이 AR 글래스를 내놨는데 거기에다가 자기들의 AI의 기능들을 탑재하니 이게 너무 매력적으로 보인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거는 엣지 디바이스로서 매력이 상당히 있겠다라고 본 거고. 근데 이제 사실 가격이 우리가 스마트폰이 있는데 뭔가 100만 원짜리 기기를 추가로 사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중국에서는 굉장히 좀 가격이 낮게 나올 것 같아요. 네, 일단 샤오미가 만들고요. 아시겠지만 샤오미가 요즘은 실수로 만들지 않아요. 되게 잘 만들거든요, 네. 진심으로. 그래서 샤오미가 저가형 스마트 글래스를 내놓을 거고 이게 이제 아마 4월에 샤오미의 펜 페스티벌에서 이 스마트 글래스를 공개할 것 같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메타의 레이벤이 한화로 42만 원 정도인데 그거보다 낫다. 라고 한다면 접근성 면에서도 괜찮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중국이 뭐 피지컬 AI뿐만 아니라 에이전틱 AI도 굉장히 좀 잘하고 있다라는 거. 뭐 미국보다는 좀 아직 못하지만 그래서 샤오미의 AI도 탑재를 하고 카메라, 내장 스피커 모두 사실 이제 중국 잘 만드니까 이것도 자체적으로 공급을 해서 만들면 굉장히 저가의 가성비 좋은 AR 글래스가 나올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은 이제 메타의 이 베리벤 글래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뭔가를 뭐 살 수도 없고 이게 오픈도 안 될 거예요. 저 구동 자체가. 근데 그래서 거기서 아마 뭔가 오픈을 해가지고 온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샤오미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샤오미는 아마 우리나라에도 바로 전 판매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가형이 보급이 된다면 굉장히 이 생태계가 확장되면서 주목을 해볼 만하다. 지금 AI가 발달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드웨어가 뒷받침되고 가격도 싸다? 뭐 살만 하지 않나요? 그쵸. 저는 네. 일단 살 거거든요. 네네. 저는 일단 살 거라. 네. 근데 이게 그 중국에서 그 제품이 이제 상용화되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 붐이 일면 우리 기업들도 좀 뭐 따라간다든지 혹은 네. 수혜를 입는다든지 좀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되죠. 네. 그래야 되는데 사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실 저는 이 뉴스를 저 또한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뉴스를 보면서 수혜주를 찾죠. 근데 일단 저는 메타의 그 AR 글래스에 들어가는 레도스가 중국 기업이 전수 물량을 공급한다라는 것에 첫 번째 충격을 받았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제가 이거 공부를 해봐도 거의 한두 기업밖에 없어요. 수혜를 근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약간은 좀 흔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꼭 이제 투자자로서 조금 시야를 넓히셔서 꼭 우리나라 기업만 꼭 고집을 하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 있지만 그냥 내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냉정하게 봤을 때는 뭐 중국의 기업도 괜찮고 또 미국의 기업도 괜찮으니 저는 그냥 수혜를 되는 그러니까 내가 투자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런 기업들을 그냥 사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투자자로서 냉철한 시선을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확실히 투자 기회가 있는 것을 놓칠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대표님이 그 미국 시장 동향 정리하신 게 있는데 사실 그동안 자료는 일찍 준비하셨지만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한번 털어주시죠. 이제 와서요. 예. 일단은 이게 원래 처음에 했었어야 될 건데 그냥 지금 미국 분위기가 어떤지를 잠깐 좀 보시는 입장 쪽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왜 우리는 강하고 미국이 또 약한가의 분위기는 미국은 이제부터 경기와 관련된 쪽들이 이제 시험 때 올라갈 겁니다. 그걸 보려고 하는 쪽인데 일단 미국 가계 주식 비중이 지금 2000년대가 37%대, 지금 작년 기준으로는 43.4%대.
거의 미국 가게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빠졌어요. 그러면 미국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게 가뜩이나 물가가 올라가는데 내 자산은 줄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지금 뭐 20%씩 다 줄어 있다. 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돈이 증발한 느낌이 들겠죠. 이렇게 울면서 얘기를 하세요? 예,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예, 아유,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누가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느냐라고 봤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위 0.1%부터 쭉 보게 되면 상위 10%까지가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 주황색 그 색깔까지 이만큼을 한 10%가 상위 10%가 미국 주식을 80%를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10에서 50% 하위는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네.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주식입니까? 근데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상위 쪽이 만약에 주식이 타격을 먹게 되면 더 지금 큰 폭의 감소액이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분들이 소비가 줄어든다. 타격이 좀 큰 거죠. 예. 그런 쪽이 지금 현실화가 되는 거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관점에서 그럼 만약에 나머지 이런 하위 그룹이라고 하더라도 중산층을 입장으로 보아볼게요. 지금 아마존에서 그래서 아마존에서 지금 중국산으로 들어오는 제품의 노출도를 본다. 그러면 지금 거의 40%대 차지합니다. 40% 35%.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0,000원짜리가 들어왔는데 지금 145%면은 뭐 24,500원에 팔리는 거죠. 네. 이렇게 팔리게 되면은 지금까지 3월과 4월달 사이에 조금 멈칫하게 됐죠. 맨날 사는 거라도 잠깐 멈칫. 그중에 40%가 절반 정도가 그렇게 된다 보니까 그러면 타격이 있겠죠. 그렇죠. 자산 줄고 가격 올라가고 또 우리 내가 잘 가던 아마존에서 뭐 주문하려고 했더니 이게 뭐야? 이러고 있다 보면은 어디를 뭐 또 다른 쪽으로 나가든가 아니면 더 싼 걸로 나가든가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겠죠. 그런 쪽이 지금 맞닿은 현실입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그래도 그나마 소비자 신뢰지수를 비교해 보게 되면 중국은 그나마 뭐 빠진 게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냥 플랫했다가 살짝 올라오네 그래도 정부가 뭐 한다고 그러니까 올라오네요.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부터 이게 폭 보게 되면 지금 거의 바닥이 어딜까요? 50대. 제가 알기로 소비자 신뢰 지수가 50대인 건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좀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게 그러면 되기 시작하는데 아까 그 자산이 줄어든 효과까지 이렇게 맞물리면서 들어온다. 이거는 좀 여러 가지 소비자 입장 쪽에서는 만약에 타격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상황으로 트럼프가 결정한 상황으로 도널드는 반대하지만 그러니까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네, 요즘 맞아요. 자가 왔다 갔다 다른 하시니까요. 분이에요. 예, 도널드와 트럼프. 다른 분이세요? 예. 양자네요, 양자. 예, 양자. 그 양자가 그 얘기 예, 양자예요. 예. 그래서 결정에 따라서 가장 큰 피해는 결국에는 기업하고 소비자가 보고 있는데 그나마 정부는 괜찮아요. 관세 수입 들어온다고 하니까 과연 괜찮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얘기하는 것 같고 게다가 또 중국 가지고 뭐 타격을 주고 뭐 끌어내린다고 하는데 수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그러니까 중국 입장은 3%밖에 안 돼요. 미국 쪽이 들어오는 게 그렇게 되면은 뭐 그냥 버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관세 장벽 쪽으로 막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뭐 그럴 필요가 있나? 하는 쪽에서 나오는 거라는 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밖에 요거는 이제 제가 얘기했던 그러니까 사람들의 미국 시민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론이네요. 여론입니다. 네. 4월 16일자 자료다 보니까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찬성 42% 반대 52%. 이게 어떤 수준이냐면은 일단 딱 들어오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꺾여지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때보다 바이든 때보다 그렇게 바이든 못했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거보다 낮게 시작해서 더 내려가고 있네요. 네, 2017년도 트럼프 1기 때보다 더 내려가고 있다는 걸 봤을 때는 정치인은 이게 생명 아닙니까? 그렇죠. 지지율과 인기가 그리고 또 1, 2년 안에 중간선거 들어가기 전에 뭔가 성과를 보여주겠다고 막 몰아쳤는데 지금 인기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지금 트럼프는? 이게 죄송합니다. 도널드는 계속 할 거예요. 네. 근데 트럼프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양자가 지금 싸우고 있겠죠. 그 천사와 악마가 싸우고 있겠죠. 네. 그런 쪽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 결국에는 이거에 따라서 민주주의다 보니까 지지율에 따라서 또 정책이 바뀔 수 있는 소진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혹시나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강도는 완화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쪽에서 이것도 이제 그냥 심심풀이로 체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거죠. 심심풀이라기보다는. 네.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이것을 조금 더 이제 미리 예측을 한다고 하면 미중 이거 오래 갈 수 없구나, 이런 갈등이 오래 갈 수 없겠구나, 혹은 도널드와 트럼프 이 두 예. 사람 중에서 그나마 조금 더 정상적인 그 사고를 가지고 다시 좀 제자리를 돌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전망에 저만 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미 사실 저는 승부는 결정 났다고 생각해요. 이미 카드가 양측이 오픈됐고, 이쪽은 이제 관세, 이쪽은 나는 국채 매도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그리고 상호관세 발표하고 13시간 만에 철회했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가가, 저는 이제 유가만 사실 좀 단기로 보셔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가가 $60 밑으로 툭 떨어졌어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 코로나 때 생각해 보시면 셰일가스 업체들 네. 도산을 할 수 있어요.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유가가 $60 이하로 빠져버리면 지금 그 주식은 빠져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내 지지 세력들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네. 이 유가가 빠지면, 셰일가스가 도산하면 여기서는 지지층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무너졌기 때문에 베센트 장관이 나섰다고 생각해요. 그분은 헤지펀드 대표셨잖아요. 네. 이거 안 됩니다 라고 저는 손을 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연준 의사가 얘기했어요. 우리 시장 보고 있어 라고 해서 반등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저는 유가만 당분간 좀 보셔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